때 아닌 색깔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죠? 네, 일단은 이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아주 발언이 셌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네. 그중에서도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은 이게 뭐 이 시대가 나올 발언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셌는데, 먼저 송기석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그 대답 과정에서 과거 김문수 지금 이제 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확인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답변하면서 그때의 생각들을 그대로 또 소신인지 아무튼 그대로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네. 현재는 경제 이게 사회 노동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위원장의 지위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노동자와 사용자, 그다음에 정부 간에 이렇게 원만한 우리 노동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타협안 이런 것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너무 네. 좀 편향된 시각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좀 이 비판들을 좀 듣고 위원장으로서의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하려면 좀 더 뭐랄까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앞으로 그 직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전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로까지 또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자, 김명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적격 인사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문제 발언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 문제에 굉장하게 해박하시고 전문가시다. 네. 두둔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기자들이 물어볼 때는 이런 문제 인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두둔해서 다들 놀랐죠. 네. 그러니까 경사노 위원장은 여야 간의 의견을 전부 조율하고 통합해가지고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국민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처음에 노사정위원회라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 위기가 오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였습니다. 조직이었어요. 그 첫 위원장이 한강옥 위원장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그 양반은 DJP 연합을 그 어려운 것들로 해결할 정도로 소위 경청하고 얘기를,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첫 위원장으로 임명돼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막말, 폭언, 그리고 김일성주의자 이런 그런 과도한 지적들 때문에 인사에 문제가 됐다. 다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혹시 하실 말씀? 거기 한 가지만 제가 좀 이제 추가하자면, 이게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이고 거기 이제 비관기관 위원장으로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국정감사가 제대로 정책 대안듯이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지나치게 이념 논쟁으로 좀 치우치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막말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색깔 논쟁까지 이렇게 나아간 것 같아요. 아마 네. 국정감사 본연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가 아주 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회 모독죄 내지는 위증죄로 이렇게 위원회 차원에서 이게 고발 조치하는 게 과연 또 적절한가? 그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오히려 그런 논란들을 이상한 한 분 발언한다,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고발하면서 더욱 논쟁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명제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잘못된 발언 하나 가지고 핥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제 개인들이 권성동, 전진석, 김문수 네. 이렇게 우연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25% 되는 극우 보수층만 보고 가겠다, 이런 편협한 인식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지금 다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사권자가 좀 잘 민심을 들어서 이제 답은 정해졌습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분들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은 저희가 짚고 넘어갔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잘못된 발언, 일본과 조선이라는 이제 국가를 언급을 했고요. 또 권성동 의원은 대규모 조작 게이트 사건이다. 해수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금도 수사가 계속되고 오늘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발언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역시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막말 이렇게 논쟁 이게 결국 또 이념 대결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아픈 가장 이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일본 제국지의 그 침탈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한 36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우리 1950년 남권 동족 간의 한국전쟁이라는 이런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친일이니 아니면 종북이니 이런 이슈 이념 논쟁 이것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보지만 사실 식민사관의 그 출발점과 비슷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는 거고요. 처음부터 그런 논란 소지가 없게 발언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이제 나아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보수 여당에서는 더 공격을 하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의 이제 그런 종북몰이에 가까운 이런 발언까지 나오는 거 아닌지 아무튼 자꾸 이렇게 대화 타협 정말 그런 여의도 정치에서 전국 멀어져 가는 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네. 빨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시 정말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여권 그 인사들의 극단적 발언들이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지금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그런 집토끼, 소위 극우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또 말씀대로 그러면은 다 윤리위에 여야가 윤리위에 제소하는데 코미디인 게 아직 국회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다 됐는데도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윤리위에 제소는 하지만 그걸 심사할 윤리위원회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 방금 발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이제 그 대표 지위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상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 보수 정당, 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어쩌면 중도 측 좀 더 개혁적인 진보랄까 이런 세력들이 사실 좀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닌지. 네. 저기 전에 정광 목사라든가 이렇게 극우 세력하고 이른바 태극기 단체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했던 분들이 또 부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면 더욱더 우리 정치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지고 양극화로 가는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빨리 민생을 챙겨야 되고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국감 전에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고의 국감 스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갑자기 김문수 위원장이 튀어나오면서 한동훈은 없어지고 김문수 위원장이 국감에서 최고 스타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우픈 현실이죠. 네, 제가 보기엔. 인정하시군요. 네. 예. 근데 오늘은 또 이 한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5% 이상 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총선에 나올 것이다. 이런 새로운 의견도 오늘 등장을 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의견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주식 보유 문제가 최근에 터졌습니다. 이 대선에 패배한 직후에 주식을 매입했고 15%의 손실을 났는데 이제 매각을 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네. 3월 9일 날 대선 끝났고 네. 후보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인천 계양 출마는 정해진 게 아니었고 네. 그래서 한동안 이재명 후보가 행적이 안 보였어요. 네. 어디 집에서 있는 모양이다. 네. 그때의 시기가 보니까 주식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한국조선해양 이게 1670주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주식 이게 680주를 매입을 했는데 그게 새롭게 매입한 게 아니고 과거에 2013년, 15년에도 보유하고 있던 건데 그걸 매각을 했다가
집에서 클릭으로 요즘은 이제 객장에 가서 하지 않고 네. 핸드폰으로 한 5분이면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대선 끝나고 나서 다른 지지층들은 굉장히 널브러져 있는데 주식이나 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3개월 동안 한 5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매각을 하셨고요. 그렇지만은 국방위에 가면서 그게 방산주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지적이 되니까 매각을 하셨는데 뭐 우리 송 의원님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국회의원들의 주식은 엄격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방산주를 생각하고 그걸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무슨 재산상의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보려고 했으니까 샀겠죠. 주식을 누가 손해 보려고 처음부터 출발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이해충돌 요소는 없어 보인다. 저는 이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국민의힘에 약간 불리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이 약간 불리한 그런 주제여서 송기석 변호사가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보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상당히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그러니까 그 방산주 이른바 매수할 당시에 네. 내가 앞으로 국방위로 가서 그 해당 뭐 주식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의도까지는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재명 대표 이분은 1,400만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제 낙선한 분이고 사실 열렬 지지자들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아주 높은 지지를 받았었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시기인데 오히려 그분들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주식을 이렇게 약 2억 3천 정도를 이렇게 매수했다. 그러면 아무튼 좀 이 정신적으로 좀 멘탈 갑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신 분이고 또한 민주당 대표로까지도 출마해 실제 당선까지 되신 분이라면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이해충돌 의무 위반이라는 이런 사단이 나지 않게 좀 더 처신도 명확히 하고 좀 미리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이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또 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리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네.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이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주식이 원래 한국조선해양은 해양 구조물, 선박 이런 게 90%예요. 그리고 구축함 제조하는 건 한 10% 정도. 그래서 이걸 방산주로 생각을 하고 매입을 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상임위에 갈 때 그게 이제 서로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산주다 아니다. 그럴 때 백지 신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백지 신탁 심사를 하면은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건 매각을 하든지 블라인드 트러스트를 해서 백지 신탁을 해가지고 원 소유자하고는 관계없이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손해나 이익을 보면은 그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억울해서 지금 변명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황급히 15% 손실 보면서 그러니까 논란이 된 다음 날 바로 처리를 하고 백지 신탁 심사 청구까지 하고 이런 거 보면 이 주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을 그 시점에서 인식을 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렇다면 좀 더 촘촘한 검토를 좀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아까 윤리 자체가 없긴 하지만 뭐 경쟁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제 식민사관에 가까운 그런 발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윤리 제소하고 바로 또 어제는 또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당에서 다시 또 이 이재명 대표의 이해충돌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이미 뇌물죄가 성립됐는데 돌려준다고 뇌물죄가 없어지느냐 이제 그런 논리로 또 윤리 제소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 여당, 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윤리 제소하고 하면 여야 너무 좀 거리가 멀어져서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 이건 정말 요원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좀 국회의원들이 좀 이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김영진 대표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3개월 동안 잠깐 핸드폰으로 5분 정도 클릭 2번 해가지고 매입한 거니까 그걸 크게 그리고 그 뒤에 개항에 출마할지도 몰랐고 본인이 또 보건복지위를 갈까 국방위를 갈까 고민하다가 국방위를 간 거고 예. 바로 또 신탁, 백지 신탁을 네.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좋을 것 다른 같습니다. 대선 패배 후보들은 대선 패배 후에 뭐 지지자들을 만난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아니면 해외 가서 이제 또 제2의 준비를 한다거나 그러는데 주식을 샀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5분 클릭 2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뭐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뭐 최재성 전 의원이라든가 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게 뭐 저는 그런 결론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광주 현장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주요 쟁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알파크 건물 붕괴 사고도 있었고, 지금 복합 쇼핑몰 유치라든지 군공항 유치 이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송계석 변호사부터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한번 이번 국감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면 국감 NGO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세 번째 국감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국감입니다. 그 모니터단들이 평가를 했는데 평점을 D 학점으로 줬어요. D로. 예, D. 네. 그만큼 중간 평가이긴 하지만 그만큼 막말 논란, 뭐 이념 논쟁, 정말 국정감사의 고유의 기능, 뭐 대안 제시라든가, 뭐 예산 뭐 잘못 집행된 거 지적 이런 것은 사실상 사라지고 우리 기억나는 것도 뭐 김문수 위원장 막말 이런 거, 그다음에 여야 대표 서로 고발하고 이거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 아마도 아시아 문화 전당 관련돼서 이제 문체위에서 국감이 예정돼 있고 모레 20날 이제 행안위에서 광주시에 이제 국정감사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주요 문제들이 아마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광주시에서는 국가 지원형 뭐 복합 쇼핑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다음에 공공원 이전 문제.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게 올해 내에 3개 후보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예산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나오는 말로 뭐 무안, 해남, 고흥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해당 지자체에서 그걸 수용할지 의문입니다. 네. 그 지자체장이나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뭐 설득 작업, 조율, 물밑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이제 광주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뭐 거기에다가 반도체 산업단지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아무튼 강기정 시장께서 좀 잘 답변해서 국가 지원을 좀 많이 이끌어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명기 대표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의 7대 공약 중에 국가주도형 복합 쇼핑몰, 그 선대위원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네. 그게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은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재정이나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복합 쇼핑몰은 민간 투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가주도형 복합 쇼핑몰 이렇게 명명을 하고 네. 단순한 복합 쇼핑몰이 아니라 거기에 인프라라든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그쪽에 진입 도로라든지 이런 걸 공약을 하셨으니까 그걸 지원을 해달라. 그게 한 9천억 정도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이번 국감 때 서로 잘 논의를 해가지고 공약도 실현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국가주도형 복합 쇼핑몰 이게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기정 시장의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복합 쇼핑몰은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이거든요. 과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대를 해서 신세계가 광주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전으로 간 게 아트앤사이언스몰입니다. 거기 7천억 이상 투입이 됐고 3천 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를 낸 부분입니다. 물론 영세 중소상공인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 조화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가 지원형이라 해서 뭐 8천억 이상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예를 들자면 그 후보지 그런 법적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기정 시장의 분발을 좀 촉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명기 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공약으로 강조하셔서 많이 그 지지를 획득을 하셨으니까 그 공약을 시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또 그런 역할을 우리 송 변호사님이 균형 예산, 균형 인사
국가 아젠다 이런 것들을 선거 때 많이 강조를 하셨으니까 그걸 잘 협의해가지고 좋은 성과로 나서 윈윈하는 그런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진 대표 또 송기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열띤 공방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치열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